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빅뱅에 대해서 배우면서 결국 우주 공간에 수소랑 헬륨이라는 것들이 아주 가득 차게끔 그렇게 생성됐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바로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고 있던 그 수소랑 헬륨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재료가 돼서 결국 별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별의 탄생 이렇게 처음 나와 있는데, 자, 성간물질이라는 말 자체가, 자, 성이라는 건 별성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간은 사이간자 이렇게 얘기해서 별과 별 사이, 거기를 채우고 있는 물질, 그걸 우리는 성간물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수소하고 헬륨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빅뱅 이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벌써 138억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 수소랑 헬륨 말고도 다른 물질들, 다른 원소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수소하고 헬륨, 물론 얘네들이 절대적이고 나머지 애들은 좀 적은 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주 공간이 성간 물질이라는 건 바로 이 수소랑 헬륨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야. 자, 그럼 이 수소랑 헬륨,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우리가 이거를 뭐 티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이 모여서 마치 구름처럼 보이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구름처럼 보이게 되는 거를 구름 문자를 써서 성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그럼 별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먼저 별이 생성되는 장소를 보면 성운 내의 기체랑 티끌의 밀도가, 당연히 여러분들 밀도가 어때야 되겠니? 당연히 밀도가 큰 곳에서 별이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장소에서 별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일단 밀도가 크다라는 거 먼저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온도가 어떨수록 별이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자, 희한하게도 온도는 낮을수록,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온도가 낮은 곳일수록 사실은 더 별이 탄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왜 그러냐면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얘네들끼리 서로 뭉칠 수가 없어요. 별이라는 건 물질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지는 건데, 온도가 높게 되면 그 원자들 자체의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서로 모이기가, 중력에 의해서 모이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데, 그래서 밀도는 크고 온도는 낮은 곳에서 별이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원시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애초부터 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원시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부에서 바로 이 중력 수축으로 만들어진 밀도가 매우 높은 기체 덩어리를 얘기를 하고, 여러 개, 성운 안에서도 상당히 여러 개의 원시별들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때문에 모였다? 중력 수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바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됩니다. 선생님이 에너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E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 중력이라는 것 자체는 만유인력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만유인력 혹은 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 중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고, 바로 그렇게 중력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서 이 중력 수축 에너지라는 게 발생하게 되고, 그게 이 원시별의 온도를 높이게 되는 에너지원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드디어 별의 탄생인데, 이 원시별이 수축하면서 이제 이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 내부의 온도가 상승해서 중심부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바로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상당히 중요한 반응이고,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지, 그 에너지 질량 혹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표현을 해서, 에너지는 질량이 될 수 있고 또 질량은 에너지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수소, 이제 뒤에서도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수소의 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 질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 이렇게 수소의 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별이 되면, 그때부터는 바로 우리가 뭐라 그런다? 주계열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밤하늘에 떠 있는 애들을 뭐 진짜 별도 별이라고 하고, 그러면 뭐 위성이 떠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반짝반짝 빛나니까 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별이라는 것들은 다 그 진화 과정에 있어서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제일 초에 아직 별이 되기 전에를 원시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수소의 융합 반응을 하면 그때부터는 주계열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별의 일생을 바로 이 주계열성 단계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우리 태양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주계열성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수소의 융합 반응이라는 건 원시별이 수축하면서 발생한 열 에너지에서 내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수소 원자액이 헬륨 원자액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질량은 보존이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 질량은 보존이 돼야 돼. 화학 반응에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전체 질량의 총합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건 무조건 진리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질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수소 원자가 하나의 헬륨핵 헬륨핵이 되면서 질량의 변화가 생겨. 그걸 우리는 이렇게 델타 M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화학 반응에서는 질량은 보존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지. 핵 반응입니다. 핵 반응. 핵 반응에서는 질량이 변해. 그게 융합이 됐던 분열이 됐던 결국 질량의 감소가 생기게 되는데 그 질량의 감소되는 현상을 우리는 질량 결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결손된 질량만큼이 바로 m 곱하기 델타 n이지. 델타 m의 c제곱만큼. 그러니까 이 c라는 거는 광속인데 이 질량 결손 양에다가 바로 이 광속을 제곱한 것만큼을 곱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에너지로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양은 타는 게 아닙니다. 우주에는 산소가 거의 없어. 탈 수가 없어. 산소가 있어야지 타는데 산소가 없으니까 탈 수 없는 거야. 그럼 태양은 어떻게 이렇게 찬란하게 빛날 수 있어? 그건 바로 이 수소의 융합 반응을 통해서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하고 그 질량 결손에 의해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결국은 바로 이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계열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중심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할 수 있어야지만 주계열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크기를 보니까 자 옆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지만 두 가지의 힘이 작용합니다. 하나는 서로 간에 끌어당기는 인력, 만유인력 혹은 중력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지. 근데 이게 중력은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안쪽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만 점점 이 별의 수소의 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서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바로 내부 압력이라는 게 작용하게 되고 이 두 개의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게 되면서 결국 주계열성은 크기가 일정한 모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또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별은 일생 중에 약 90%를 주계열성으로 보낸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별들로 진화하게 된다라는 걸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봅시다. 이제 별의 진화와 무거운 원소의 생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주계열성이라는 단계까지 갔단 말이야. 주계열성은 여러분들 별의 일생 중에서 정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주계열성이 거의 다 끝나가고 나면 생각해봐. 주계열성이라는 건 수소가 헬륨 원자핵으로 변하는 거야. 그럼 봐봐. 수소라는 애가 헬륨 원자핵으로 이렇게 물론 4개의 수소 원자가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게 되는데 그럼 결국 계속 반응이 진행하게 되면 수소라는 애는 점점 그 양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헬륨은 점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별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면 결국 이 그림에서처럼 이 안쪽에는 이렇게 헬륨이라는 애만 남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바깥쪽에서는 수소라는 애가 남아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수소의 융합 반응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별의 단계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적색 거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적색 거성이냐면 빨간색이고 크기가 커집니다. 좀 전에 우리 주계열성이라는 건 뭐였어?
중력하고 내부 압력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 근데 이 적색 거성 단계가 보게 되면은 결국 이 헬륨은 안쪽으로 수축하게 되고 그 외곽 쪽에 있던 이 수소라는 애가 바깥쪽에서 수소의 융합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결국 내부 압력이 더 커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바깥쪽은 커지게 되고 바깥쪽이 중심으로부터 좀 멀어져서 커져버리기 때문에 이 표층 부분의 온도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표층의 온도가 감소하잖아? 그러면 색깔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붉은색, 적색 거성의 형태가 바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주계열성의 다음 단계다라는 걸 기억해놔야 돼. 근데 사실은 이게 질량이 태양하고 비슷한 애들의 진화 과정을 지금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는 것처럼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들은 이렇게 주계열성 다음에 적색 거성이 되고 그 안쪽을 보게 되면 결국 그 제일 처음에 수소라는 애가 핵 융합 반응을 해서 헬륨이라는 애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 헬륨이라는 애가 또 헬륨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바로 탄소 혹은 산소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 기억해놔야 됩니다. 우리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는. 그래서 이 단계까지가 바로 이제 적색 거성 단계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돼. 그 다음 봅시다. 근데 사실 이 적색 거성 단계를 거치게 되면 안쪽으로는 점점점 이 중심 핵은 수축을 하게 되고 바깥쪽은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애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행성상 성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행성 모양을 하고 있는 성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안쪽은 더 이상 이제 이 상태로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아. 요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백색 외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 외라는 거는 small 작다는 얘기지. 작은 별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태양과 같은 별들의 최종 별의 진화 단계가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결국은 이걸로 태양은 소멸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량이 태양의 10배, 30배 이상 되는 별들 그 별들은 어떻게 되나 보니까 과정은 똑같습니다.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고 헬륨핵 융합 반응을 하고 거기까지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무거운 원소들의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탄소핵 융합 반응, 산소핵 융합 반응, 그리고 또 규소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질량이 상당히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중요한 거지. 별 내부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바로 누구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바로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어. 철은 여러분들 원자번호 26번 요거밖에 안 돼. 우리 지금까지 밝혀진 원소에 비한다면 상당히 질량이 작은 편에 해당이 되지만 그래도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바로 철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철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안정한 원소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배울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도 철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많고 또 핵 분열을 통해서도 철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걸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별의 내부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는 누구까지? 그치,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태양계의 형성과 지구의 형성도 바로 좀 빠르게 좀 알아볼 겁니다. 자, 태양계의 형성 과정 약 50억 년 전. 지금 우리는 이거 46억 년 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물론 이제 46억 전에 우리 지구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태양계 형성되는 과정은 더 그 이전이 되니까 50억 년 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별의 탄생이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별의 탄생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성운의 수축과 회전, 또 원시 태양, 그 다음에 원반 같은 게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서 모이기 때문에 이 납작한 원반 형태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면 돼. 회전하면서 모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원시 태양과 나머지 이제 미행성들이 이제 좀 이따 나타나게 되는데, 그 미행성들끼리 또 충돌을 하면서 바로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행성과 이런 태양까지 합해서 우리는 바로 태양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태양계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돼.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우리 지구라는 이 행성은 상당히 무거운 원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별 내부에서 가장 무거운 철도 있고, 철도 우리 지구에 있고, 또 상당히 질량이 큰 우라늄 같은 애들도
지구에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태양계가 형성될 때는 상당히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풍부했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돼. 사실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초신성이 폭발을 했었고 그 초신성의 잔해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우리 태양계가 형성이 됐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구의 형성 과정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할게. 이 원반, 납작한 원반이 만들어졌다고 했단 말이야. 우리 원시태양 주변에. 그 납작한 원반에서 물질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조그마한 행성체들을 만듭니다. 그걸 미행성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행성체들끼리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태양 둘레를 충돌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크기가 커지게 되고 결국은 그게 모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는데. 그러면 그 미행성체의 충돌로 인해서 결국은 그 점점점 우리 원시 지구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겠지. 점점점 커집니다. 커지다가 왜냐면 계속 미행성체들이 이렇게 충돌을 하니까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미행성체에 충돌하는 횟수는 좀 줄어들 거고 계속적인 충돌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는 높아질 거다라는 얘기야. 온도가 점점 상승합니다. 그럼 온도가 상승하다 보면 정말 뜨거운 하나의 마그마가 우주 공간에 떠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게 바로 그 원시 지구가 될 그 형태인데 바로 그렇게 뜨겁게 액체 상태가 된 그 지구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마그마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행성체의 충돌에 의해서 얘네들의 충돌에 의해서 결국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면 결국 밀도가 큰 철이나 니켈 같은 물질이 중심으로 모여들어. 그리고 걔네들보다 가벼운 애들은 중심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지금 현재 지구와 같은 핵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마그마 바다라는 시절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핵과 멘틀이라는 애가 분리가 된다.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웠을 거야. 우리 지구의 층상구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제일 겉부분은 지각, 그 다음에 멘틀, 그 다음에 이제 핵, 외핵 이렇게 해서 핵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단 원시 지구에서는 마그마 바다를 거친 후에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미행성체의 충돌이 줄어들게 되면서 온도가 감소하게 되면서 겉부분이 딱딱한 지각이 형성이 되게 된다. 지각이 형성이 된다. 이걸 기억해 놓고 지각이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온도가 더 식어가게 되면서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드디어 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시 바다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 거고 결국은 과학자들은 이 원시 바다에서 뭐가 만들어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지. 생명체가 만들어졌을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야. 물론 이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치? 뭐 심해 열수구설도 있고 또 화학적 진화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외계에서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찌됐건 우리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바다라는 게 탄생하고 난 다음에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우리 지구가 만들어질 때, 즉 행성이 만들어질 때 지구형 행성이라는 거하고 목성형 행성이라는 거 있었어. 이것도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지구형 행성은 당연히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목성 행성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뭐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하겠지. 근데 얘네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벌써 크기, 그 다음에 질량, 그치? 그 다음에 밀도, 그 다음에 성분, 그 다음에 녹는 점, 그 다음에 끓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잠깐 좀 얘기를 해봅시다. 물론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물리량 중에서 지금 몇 개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지구형 행성은 크기는 작고 질량도 작습니다. 크기도 작고 질량도 작아. 선생님 보통 이거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니? 지구형 행성은 쇠구슬, 그치? 조그만한 쇠구슬.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은 정말 63빌딩만큼 큰 통나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실제 뭐 우리 저울에다 달아보면 질량이 훨씬 더 큰 건 63빌딩만한 통나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그랬지. 근데 밀도라는 거는 그 부피분의 질량,
처음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밀도야.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같은 부피를 비교했을 때의 질량값을 우리는 밀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피를 측정했을 때 누가 더 질량이 크냐 이게 밀도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목성 행성이 훨씬 더 커서 질량이 더 크다 하더라도 같은 부피를 비교해 보게 되면 지구형 행성이 더 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목성 행성은 크기도 크고 질량도 크지만 밀도는 오히려 작고 지구형 행성의 밀도가 더 크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또 태양계가 형성이 될 때 태양 근처에 있게 되면 태양에서 가까운 곳에 있게 되면 온도가 상당히 높아. 그럼 온도가 높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녹아서 액체가 된다거나 아니면 기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구형 행성이라는 거는 태양에 가까운 애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녹는 점과 끓는 점, 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에 이런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 거야.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을 우리는 고체, 액체, 기체로 판단할 수 있는데, 고체 물질들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우리 상온에서 고체 물질들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반면에 기체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형 행성은 대부분 고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도 철이라든가 아니면은 규소라든가 뭐 산소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밀도가 크고 단단한 그런 암석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돼. 암석질. 반면에 목성 행성은 대부분 다 기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소라든가 헬륨, 그 다음에 메테인이라든가 기체 성분도 마찬가지고 암모니아 뭐 이런 성분들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직접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별나라에서 온 공주님과 왕자님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별나라 공주, 별나라 왕주, 왕자. 왜 그러냐면 별이 폭발할 때 선생님이 아까 그 설명을 안 한 게 있었는데 지구보다 아니, 태양보다 질량이 한 30배 이상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적색거성이 아니라 초신성이라는 애가 됩니다. 잠깐 위로 올라가 볼까? 아까 우리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애들은 이렇게 적색거성하고 백색외성이라는 애가 됐다면 질량이 태양보다 30배 이상 이렇게 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냐면 초거성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럼 이 초거성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바로 초신성이라는 게 되는 거고 초신성이라는 거는 초라는 말은 무지무지하게 라는 뜻이야. 울트라라는 얘기입니다. 울트라. 그 다음에 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새로울 신이 되겠지. 새롭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성이라는 건 별성자야. 근데 이 이름이 왜 붙었냐면은 밤하늘의 천체를 보고 있다가 원래 없던 별이었는데 갑자기 별이 생긴 것처럼 관측이 됐기 때문에 초신성이라는 말로 대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초신성이라는 거는 별이 이렇게 초거성 단계를 거쳐서 폭발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해. 별이 폭발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초신성 폭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때 에너지가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그 에너지 때문에 드디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결국은 바로 이때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빅뱅일 땐 빅뱅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 어떤 원소들? 수소랑 헬륨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별의 내부에서는 철까지 만들어진다. 물론 수소에서 핵융합 반응을 해서 헬륨 만들어지고 뭐 탄소도 만들어지고 산소도 만들어질 수 있고 뭐 규소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최대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철까지다. 하지만 초신성이 폭발할 때는 얘보다 더 무거운, 그치? 질량이 훨씬 더 큰 그런 원소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걸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이 초신성 폭발이 끝나고 나면 질량이 어느 정도 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뭐 한 질량이 10배 이상, 뭐 이렇게 태양보다 10배 이상 되는 애들은 중성자별이라는 걸로 진화 과정을 겪게 되고, 정말로 30배 이상 되는 애들은 바로 빛도 빨아들인다는 블랙홀이라는 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다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빅뱅과 원소의 생성, 그 다음에 별과 은하의 탄생, 그 다음에 별의 진화와 초신성의 폭발. 그런 다음에 이제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잔해물들이 있었겠지? 그 잔해물들이 결국 그게 이제 티끌이 되는 건데, 그게 중력 수축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태양계랑 우리 행성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각의 구성 원소를 따져보니까 가장 많은 건 여러분들 뭐야? 산소랑 규소야. 산소랑 규소. 그 다음에 지구의 구성 원소를 보면 철, 그 다음에 산소가 됩니다. 철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의 내부에서 가장 무겁게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인데 우리 지구는 벌써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 줘야 될 점은 우리 지구의 제일 겉부분인 지각의 구성 원소 성분비랑 지구 전체야 이거는. 지구 전체의 성분비가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지구 전체로 보면 중심에 핵에 철과 니켈이 이렇게 쫙 모여 있기 때문에 지구 전체로 본다면 철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명체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 생명체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별의 진화 과정입니다. 별의 진화 과정. 그래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애들이냐 아니면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애들이냐 또 이 중력 수축 과정에서 주계열성이라는 단계는 무슨 단계냐 그 다음에 적색거성이나 초거성 단계는 과연 무슨 단계냐 그리고 별 내부에서는 철까지 가장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더 많은 원소들이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별 내부에서 철까지 가장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태양과 비슷한 애도 철까지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애들은 탄소나 산소까지 이렇게 못 만들어진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